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배 관리에 대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재배 관리 여기에서도 시험이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이쪽도 조금 해놔야 돼요. 재배하는데 이제 땅 같은 것을 어떻게 고르고 거기다 씨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 뭐 요런 것도 비닐 멀칭을 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그냥 재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먼저 이제 작큐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작큐법은 뭐냐면 일항의 방향, 높이, 너비 따위를 농작물의 종류와 생활 환경에 알맞게 만드는 방법. 쉽게 해서 일항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평유법이 있고 휴리법이 있고 성유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일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가 일항이고 밑에가 고랑이에요. 이렇게 만들 때, 자, 평유법은 뭐냐면 일항을 평평하게,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건조와 습해를 동시에 이제 완화할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평유법은 뭐냐, 말 그대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밭 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만드는 게 평유법이에요. 평유법.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 일항 쓰고, 여기만큼을 일항을 쓰고, 여기 고랑, 여기는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고랑이고, 이쪽은 일항이고, 요렇게. 일항, 고랑. 고를 안 만들고, 일항과 고랑 있잖아요. 고를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 다 평유법이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휴리법이라는 것은, 이 휴리법, 일항을 세우고 고랑을 낮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휴리구파법이 있고, 휴리휴파법이 있거든요. 휴리굿밥은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법으로 한해와 동해들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고, 휴리휴파법은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하는 방법으로 토양의 배수 및 통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잖아요. 밭을 요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고, 요가 여기를 일항이라고 그래요. 요 밑에를 고랑이라고 하고, 이게 고랑, 요가 일항, 고랑 이렇게 하거든요. 휴리휴파라는 것은 일항에다 심는 거, 일항에다. 작물들을 일항을 심는 거. 일항휴라고 해갖고, 일항에다 심는 걸 휴리휴파라고 하거든요. 이 고랑에다 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고랑구자라고 해갖고, 휴리구파. 일항에 심는 걸 휴리휴파, 고랑에 심는 걸 휴리구파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성유법이라는 건 뭐냐면, 성유법, 일항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인데, 생육 초기에 건조하여 장마철 습해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성유법을 하면, 성유법은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일항을 보통보다 크게 넓게 만들고 고랑을 좀 좁게, 밑에 들어간 거, 일항을 넓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성유법이라고 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문제 한 번씩 나와요. 작규법 좀 성유법에 관한 설명을 보고, 성유법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하는 것. 이거 휴립구파죠. 휴리법 중에서 휴립구파. 일항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 이게 맞는 방식이네. 일항을 세우고 일항 위에 파종하시는 방식. 요건 이제 휴립후파죠. 휴립후파. 일항을 평평하게, 일항과 고랑을 높게 하는, 이거 평유법이죠. 평유법.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이쪽 있는데. 다음에 이제 파종하는 방법. 종자를 심거나 뿌리는 걸 갖다 파종이라고 그래요. 파종. 요렇게. 그래서 종자를 이제 파종하는 방법에는, 종자를 파종하는 뭐 산파, 조파, 전파, 적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게 시험에, 이게 10회 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기존에 안 나오던 것들이 좀 한 번씩 나오거든요. 맨날 나오던 건 이제 좀 식상하고 저기 하니까 좀 안 나왔던 부분에서 좀 나오거든요. 요게 10회 때 좀 나왔던 문제예요. 이 산파를 갖다가 이제 살파라고 하는데, 포장이라는 것은 논과 밭을 말해요. 논과 밭을 갖다 포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거. 이게 산파라는 건 이렇게 경작지가 있잖아요. 여기다 막 뿌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산파라고 그래요. 산파. 파종 노력은 적게 들어나 종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쪽에 있는데, 통풍이나 수광 장사가 나쁘다. 수광이 무슨 말이냐면, 식물제 또는 식물의 잎이 빛을 받는 거 있잖아요. 빛을 받는 걸 수광이라고 그래요. 이게 빛을 받는 걸 수광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받는 자세가 나쁘다는 것은, 빛 받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막 뿌려놓고 작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빛을 받을 때 요런 상태들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수광 자세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이쪽인데. 이거는 그냥 병해충 방지나 제초 등 관리 작업도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나니까 이쪽에서 있는데,
이제 목초나 자운형은 담리작에 실시한다. 담리작이라는 것은 벼 재배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 담리작이라고요. 이쪽에 요렇게 실시한다. 그 다음에 조파는 드릴파라고도 하는데 뿌림꼴을 만들고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에로 있잖아요. 논이 있으면 뭐 밭이 있잖아요. 밑에를 이렇게 조금 좀 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뿌림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요런 데다가 이렇게 막 뿌리는 거 갖다가 조파라고 그러거든요. 조파. 통풍이나 수광이 좋다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잎이 빛을 받는 거 좋다는 거예요. 관리 작업도 편리하고, 이게 수분과 양분 공급도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파로 하면. 맹류 등 차지하는 평면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 있잖아요. 평면 공간. 작물 하나가 이렇게 차지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이걸 평면 공간이에요. 평면 공간. 넓지 않은 작물에 이게 실시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전파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종자를 몇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파종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파종하는 거. 요걸 전파라고 그래, 전파. 이거 통파이나 수광이 좋아 균일한 생육을 하고, 콩팥, 옥수수, 감자 등 평면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있잖아요. 평면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는 거. 이렇게 작물 하나 심으면 콩은 요렇게 생겨서 평면이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런 거에 요런 작물에 실시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적파라는 것은 전파와 비슷한 건데, 한 곳에 있잖아요. 한 곳에 종자를 갖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씩 이렇게. 한 곳에 하나씩 심는 것을 전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씨를 하나씩 심는 걸 전파라고 하고, 씨를 여러 개 심는 걸 적파라고 그래, 적파. 통풍 수광이 좋아, 이게 생육에 양호하고, 목초, 맹류 등 평면이 좁게 차지하는 작물에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의 모내기도 결국 이제 이 방식이다. 적파 방식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벼도 한 군데다 이렇게 여러 개 심거든요. 이렇게 심으니까 이것도 적파 방식의 일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기출에 나왔던 것, 장 파종 방법도 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 이거 산파를 얘기하는 거죠. 산파. 요거는 뿌림고를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린 방법이다. 요거죠. 요거 들파. 요거고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한다. 아, 요건 전파죠. 전파고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한다. 이건 적파죠. 적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쉬운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도 안 접해 보면은 틀리는 거고, 접해 보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볼 때게 재배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해하고 그런 게 좀 힘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해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자, 시비관리는 비료 주는 거예요. 비료 주는 건데, 이제 기비라는 건 밑거름이에요. 밑거름. 파종 또는 이식 시 주는 비료로 지호성, 완효성 성질을 가진다. 파종할 때 이제 가장 처음에 있잖아. 파종할 때 주는 거는 밑거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호성과 완효성이 있잖아요. 비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걸 지호성이나 완효성이다 그래요. 비료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밑거름인데, 밑거름은 이게 지호성이나 완효성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추비는 추가로 더 준다는 거예요. 이걸 덧거름이라고 하거든요. 작물 생육 중간에 추가로 비료를 속효성 성질을, 이 덧거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가로 주는 것은 속효성 성질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요건 이제 속효성의 성질이 뭐냐면은 비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속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추가로 주는 것은 대부분 비료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야겠죠. 그렇게. 12종류는 이제 영양생장기에는 질소비료 같은 것을 이렇게 주고, 영양생장이나 뿌리, 줄기, 잎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뿌리, 줄기, 잎이 성장하는 거, 요렇게 뿌리나 줄기, 잎이 성장하는 게 영양생장인데, 이때는 질소비료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영양생장기에는. 왜냐면 이렇게 뿌리나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 여기 줄기, 잎이 있잖아요. 이렇게들이 성장해야 되네. 요것들이 막 성장해야 되니까 이게 질소비료를 주라는 거예요. 생식생장기에는 인산이나 칼리 같은 거, 요런 비료를 주고, 칼리라고도 하고 칼륨이라고도 해요. 칼륨, 요렇게. 생식생장기에는 인산이나 칼리나 칼륨 비료를 주라는 거예요. 칼륨. K인데 요거를 칼리라고도 하고 륨이라고도 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제 비료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10회 때 좀 출제됐던 거, 요건 사실 맞추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재배학 다 맞을 필요 없어요. 대여섯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해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거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었고, 1차는 사실상 여러분들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 이상 맞을 필요 없어요.
평균 60점이고 까락만 면하면 되니까 뭐 한 과목당 80점 이상이면은 80점 이상이면 거의 만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렇게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요거.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 간단히 살펴보죠. 요거 뭐 굳이 막 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이쪽에 질소질 비료 이거 낸, 그다음에 인산 비료 3요소죠. 이게 MP 칼륨 요렇게. 근데 이게 질소질 비료인데 여러분들 무기태와 유기태 있는데, 무기태는 뭐냐면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걸 갖다 무기태라고 그래요.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걸 갖다가 무기태라고 하고, 유기태라는 거 있잖아요. 탄소를 포함, 예, 잘못됐네요. 유기태는 탄소를 포함한 거고, 무기태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해서 무기태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불에 안 타는 거다, 안 타는 거. 유기태는 탄소를 포함한 거, 탄소를 포함해서 불에 좀 타는 거, 요거를 갖다 유기태라고 하거든요. 질소질비료 비료 3요소가 NPK죠, 요거. 근데 이제 질소질인데 무기태는 질산태와 암모니태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무기태 비료고, 유기태 비료는 요소태, 시안마이드태, 단백질, 아미노태 이런 거 있거든요. 시험에 요게 나왔어요. 요게 질산질비료는 이제 무기태는 가용선 인산이라 해갖고 수용성으로 이제 물에 녹는 거 있잖아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요. 인산 1칼슘이 있고, 그 인산 1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인산하고 구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용성은 붉은 산에 녹는 거예요. 붉은 산에 이렇게 녹는 건데, 인산 2칼륨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무기태고, 그 다음에 불용성은 물에 안 녹는 거거든요. 물에 안 녹는 거. 요거 인산 칼슘이 있고,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종류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세요. 요거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유기태는 불용성, 이게 물에 안 녹는다는 거거든요. 인산질비료의 유기태는 피틴과 인지질과 핵산이 있어요. 핵산. 이렇게 칼륨질비료는 염화칼륨과 이제 황산칼륨 등이 있고, 이렇게 보시고 10회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나오면 대충 찍어야지 뭐 어떡해요. 질소비료 유해성 문제, 유기태 질소가 아닌 거, 질산태 질소 있잖아요. 이건 무기태예요. 무기태. 질산태 질소. 이건 무기태 쪽에. 요거예요. 답은. 자, 요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요거 맞추기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운이 좋았고 찍어가지고 운이 좋으면 맞는 거고, 운이 나쁘면 틀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질소질비료에 이제 무기태와 유기태 있잖아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놓고, 그런 것 정도 알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산질비료에서 무기태 있잖아요. 인산 1칼슘과 인산 2칼슘과 인산 칼슘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무기태고, 유기태 있잖아요. 피틴과 인지질과 핵산, 요런 것들이 유기태다. 요 정도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면 시비가 나오는데, 연면은 잎사귀에다, 비료를 잎사귀에다 주는 거예요. 잎사귀에다. 요렇게 비료 용액을 상태로 잎에 좀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걸 연면식이라고 그래요. 잎사귀에다 주는 거. 잎 표면보다는 뒷면에 있잖아요. 뒷면에 시비를 하고, 가지 가까운 잎에, 애는 언제 주냐? 낮에 광합성을 잘하니까 낮에 주고, 어느 정도 성숙한 잎에다가 전착제를 가용해서 시비한다. 전착제를 첨가해가지고 비료를 준다는 거예요. 전착제는 착 달라붙는 걸 갖다 전착제를 달라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잎의 뒷면에다가 언제 가지 가까운 곳에 낮에 성엽에다가 전착제를 첨가해서 비료 시비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옆에 앞면이 아니고 표면이 아니고 옆에 뒷면이 있으면, 잎사귀가 있으면 그 뒷면에다 주라는 거예요. 뒷면. 이렇게 비료 줄 때. 재배적 이용에 작물에 연면식으로 언제 하냐? 작물에 미량원소 결핍집이 나타났을 경우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미량원소 결핍집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작물의 초세는 초기 성장세요. 급속히 회복 시작할 경우 토양시보다 빨리 흡수돼요. 효과가 크다. 토양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보다, 이렇게 물과 함께 뿌리 타고 올라오는 것보다 잎사귀에 주면 비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뿌리가 해를 받아서 뿌리에서 흡수가 곤란한 경우, 여기 사용한다, 잎사귀에다 준다는 거예요. 다음, 뿌리로부터 흡수가 가능한 거고 토양에 시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가급적 뿌리로부터 흡수가 가능한 거 있잖아요. 연면에다 주는 것보다는 뿌리에다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급적이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연면에다 주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뿌리에다 이렇게 주라는, 그 뿌리에서 흡수하게 이렇게 토양에다 주라는 거예요. 비료 시비는.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칼슘 있잖아요. 칼슘 요거는 이동이 정말 안 돼요. 이거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뿌리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서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잎사귀에다 주도 잎사귀만 거기만 또 이렇게 비료 성분이 가지 밑으로 칼슘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잘 이동이 안 하니까 이게 뿌리에다 주어가지고 뿌리에다 이렇게 토양에다 주어서 밑에부터 차근차근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비료는. 참외, 수박과 같이 덩굴성이 지상에 포복하여 추비가 곤란한 경우 있잖아요. 요게 과수원의 초생재배, 풀과 함께 재배하는 경우 있잖아요.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 되고 연면 심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플라스티피나 표토르가 멀칭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토양의 집적 시비가 곤란한 경우에 쉬운 사용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럴 때에 연면 시기 하는 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네. 기출 2에 뭐냐, 가수 연면 시비에 관해서 묻혀서 뿌리의 병해충 침수 등의 피었다 쉬셨다. 이게 맞는 얘기죠. 뿌리가 잘 흡수를 못하니까 연면에다 주라는 거예요. 비료의 흡수를 높이게 해요. 전착제 딱 잘라붙은 거 있잖아요. 첨가에 살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2부 윗면보다 아랫면에 살포해 흡수, 아랫면에다라고 그랬죠. 2부 윗면이 아니고 아랫면에. 고온기에 살포 농도를 높여 흡수율을 높인다. 자, 고온기에는 호흡장이 왕성하니까 살포 농도가 낮아도 흡수율이 높아요. 높은데 그래서 살포 농도를 높여서 흡수율을 높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고온기에는 자동으로 흡수율이 그냥 높아지니까 굳이 흡수율을 높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거 답이 틀렸어요. 이쪽에. 자, 기출 6회 A농가는 연면 심의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신속하게 영향을 곱하여 작물 성형을 회복시키자. 맞는 얘기죠. 토양의 해충 피해를 받아 뿌리 기능이 크게 저해될 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강우 등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을 유실다. 이것도 맞는 얘기요. 자, 4번 여기 있네. 작물의 생식생장을 촉진하고자 할 때 생식생장을 위한 화학 유도 주요 이유는 탄저균이나 일정 온도거든요. 온도지. 요런 거 생식생장 하는데 영양생장에서 이렇게 생식생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생식생장으로 넘어갈 때게 뭐 연면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저게 생식생장을 위한 그 화성 유도 있잖아요. 꽃눈분화를 꽃눈분화 있잖아요. 꽃눈분화 유도하는데 주요 요인은 탄진율 있잖아요. 탄소와 질소, 비율이나 일정이나 온도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지 작물의 연면 시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문제들을 보면 좀 상식적으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문에.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중경은 이제 긴맥이에요. 호미를 이렇게 막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긴맥이라고 하고, 그 긴맥인데 이걸 중경이라고 하고, 배토는 이게 복죽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다 흙을 이렇게 싸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배토라고 그래, 배토. 중경은 생육종 경작지의 표면을 호미 등으로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걸 중경이라고 해요. 효과는 이게 발화를 조장하고 토양의 통기성 조장하고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한다. 요렇게 하면은 밑에 모세감한 현상이다 그랬어요. 물이 있으면은 요렇게 여기 밑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작은 실핏줄 같은 데로 물이 이렇게 딱 타고 오거든요. 근데 호미를 싹 긁어주면 이게 끊어져 버려갖고 막아져 버리니까 토양 수분 증발도 억제하는 거거든요. 중경이. 근데 비료 효과도 증진시키고 잡초도 방지한다. 중경 이런 거. 배토 이것도 가끔 시험하면서 나와요. 배토 작물의 생육 중에 이랑 또는 포기 사이에 흙을 그루 밑으로 긁어서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뿌리 근처에 있잖아요. 흙을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도복이 현감되고 생육 준다고 감자 등은 녹화 방지한다. 감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 햇빛이 약간 이렇게 푸르게 쓰면 이게 변한 거 있어요. 푸르게. 감자가 이렇게 푸르게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녹화된다는데 이게 흙을 싸주면은 녹화도 이렇게 방지된다는 거예요. 맹아 액제. 맹아라는 여러 개 눈 같은 데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걸 발화라고 이런 게 작물의 눈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맹아라는데 요걸 흙을 싸주면 맹아 같은 것이 억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초 발생 억제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중경이나 배트 효과 있잖아요. 요거 조금 알아놓으세요. 다음 설명하는 것은 정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준다. 흙을 모아준다? 아, 이거 배토죠, 배토. 일반적으로 잡초 방지하고 도복 방지하고 맹아 억제도 목적으로 실시한다. 요렇게 밑에 이렇게
그 눈 같은 데 싹이 나오는 거요.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는 게 페토죠. 그 다음에 멀칭이라는 것은 뭐 뭘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바닥을 밭 같은 데 있잖아요. 뭘 덮어주는 걸 멀칭이라는 거거든요. 작물 재배 모양은 이게 멀칭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배울 때 피부 가는 것은 피복제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집, 건초대, 마른 초들 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필름 종류의 효과는 투명 필름 있잖아요. 이건 지온 상승 효과는 크고 잡초 효과는 적어요. 이쪽에. 근데 흑색 필름 있잖아요. 흑색 필름 또 반대예요. 지온 상승 효과는 적고 요거는 적고 그다음에 잡초 효과는 크다. 요렇게. 녹색 필름 있잖아요. 지온 상승과 잡초 효과 모두 크다는 거예요. 녹색 필름이 제일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멀칭의 효과가 시험에 잘 나와요. 멀칭에 보면 토양의 건조 있잖아요. 건조를 방지하고 풍식, 수식에 의한 토양 침식을 경감시키고 지온을 조절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멀칭을 해주면은 요렇게 요런 것들 멀칭의 효과 있잖아요. 요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시험에 이쪽에 이렇게 2차 공부하다가도 멀칭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인수제한 가면은 그 멀칭이 돼 있어야 뭐 멀칭을 돼 있어야 그 계약 인수를 해주는 그런 품목들이 있거든요. 마늘이나 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멀칭을 해서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멀칭을 해두면 잡초 발생 억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쪽에. 자, 이게 보죠. 작물이 생육하는 동안 일항사의 흙을 구름 밑에 긁어 모아준다. 아, 요거 베토네, 베토. 집이나 건초를 깔아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포양토면에 피복해준다. 이거 멀칭이죠, 멀칭, 답이. 딱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이거 그냥 맞아야 돼요. 이런 것도 틀리면 이제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멀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뭐 휴먼 촉진, 단일 촉진, 뭐 단위일과 억제 이런 것들은 엉뚱한 얘기고 잡초 발생 억제죠. 멀칭. 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 주는 점수니까 맞아야 돼요. 그냥 멀칭 하면 그냥 잡초 발생 이런 것들 바로 보고 한 2, 3초 이내에 이거 답 찍고 가버려야 돼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답은 토양 포면에 피부 개선은 멀칭의 효과. 멀칭이 시험이 잘 나오죠. 이렇게 잡초 억제하고 토양 수분 조절하고 지온 조절하죠. 노제트 발생인데, 노제트는 뭐냐면 이렇게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이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잎사귀가 이렇게 안 자라고 이렇게 이게 표면에 이렇게 딱 넓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요걸 갖다 노제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노제트. 노제트는 이게 겨울을 날려고 했잖아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수확하는 작물들 겨울을 날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잎이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노제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근축엽 상태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갖다 노제트 발생이라는데 노제트는 토양 피부 멀칭 효과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다음은 재배 방식 이렇게 보면은 재배 방식의 재배 방식의 연작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작물을 짓는 걸 갖다가 연작이라고 그래요. 같은 토지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같이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연작이라고 하는데 연작은 해가 심한 작물 있잖아요. 아마, 인삼, 앵두, 복숭아, 무화과, 감귤들 있잖아요. 연작 해가 이게 심한 작물들이라는 게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연작 해가 적은 작물들 있잖아요. 무, 당근, 딸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연작 해가 적다. 요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좀 잘못됐는데 연작 해가 심한 작물 있잖아요. 같은 작물을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이제 인삼 같은 거 보통 한번 심으면 6년 정도 가거든요. 6년간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인삼을 재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인수제한에 보면 인삼 심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거, 농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인삼 심고 한 뭐 10년 이상 지나서 인삼을 심어야지 바로 심으면은 인삼 인수 같은 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앵두나 복숭아나 무화과나 감귤 나무들이잖아요. 이렇게 나무 심고 이게 몇 년 지나면은 몇 년 심고 나무 심고 만약에 복숭아나 무화과나 감귤 있잖아요. 이게 나무 심고 뭐 이렇게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명이 있잖아요. 이게 수명이 있으니까 다시 심은데 그 땅에다 다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연작폐가 심하니까. 이거 한번 재배하고 나고 몇 년 지나면은 거기다 재배하지 말고 한 몇 년 지나가지고는 심으면 몰라도 그런 게 연작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연작의 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연작의 해가 좀 적은 작물 있잖아요. 무나 당근이나 딸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알아놓으세요. 요거 뭐 시험에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니까 요거까지 꼭 뭐 암기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윤작은 돌려지키거든요. 같은 토지에 작물을 바꿔가면서 재배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걸 윤작이라고, 혼작은 말 그대로 섞어서 같은 토지에 두 가지 이상 작물을 섞어서 재배하는 거 있다면 혼작이고, 간작은 사이짓기다 해갖고, 작물을 일양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작물 있잖아요. 이렇게 작물 심어놓고, 거기다 콩 심어놓고, 이렇게. 여기다 부추 같은 거 심어놓고 사이에다가 이런 걸 간작이라고 그래. 간작. 답전 윤환 재배라는 것은 농지를 논과 밭으로 이게 몇 해씩 돌아가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재배하는 방식을 갖다가 답전 윤환 재배라고 한다. 농가 밭을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한 2, 3년 농가 밭을 몇 해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논으로 한 3년, 나중에 밭으로 한 2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답전 윤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기계와의 이점이라는 건데, 생략기계라는 건 뭐냐, 노동력을 덜 들이고 재배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걸 생략기계라고 그래요. 생략기계화다가. 기계화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기계화라 노동력을 줄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생략기계화라고 그래요. 이거 생략기계화의 장점이, 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 요건 조금 알아놓으세요. 농업 노동비가 좀 절감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 수량도 좀 증가하고, 작부 체계도 개선이 되고, 재배 면적도 증가한다. 작부 체계라는 거, 작물의 재배 순서 있잖아요. 재배 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농가 밭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우스 같은 거 생각을 해봐요. 하우스. 요거를 생각하면 좋겠네요. 하우스 같은 거 했을 때게, 원래 이제 겨울에 재배하는 작물이 있고, 이게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에 꽃이 피는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밀보리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지금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작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순서대로 작물을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작부 체계라고 하는데, 작물의 재배 순서를 작부 체계라고 하는데, 하우스에 재배하면은 만약에 요렇게 하우스 재배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우스에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작물 뭐 순서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뭐 오이를 재배했다가 오이 먼저 재배하고 온도 맞추고 뭐다 하우스 만약에 나 밀을 먼저 재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콩을 재배할 수도 있고, 콩을 먼저 재배하고 밀을 재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온도 조절해 갖고 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부 체계도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배 면적도 증가한다. 재배 면적.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재배하면은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것도 1년에 하면 4번씩 막 이렇게 한 4번씩 막 이렇게 회전시켜갖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재배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도 사실상 연면적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생략기와 이점 이렇게 조금 알아놓고, 생략기와 사례는 노지 재배든가 비가림 재배나 요렇게 재배한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 같은 거 하는 걸 갖다가 요렇게 재배하는 거, 이런 것들 갖다 생략기계화를 할 수 있고, 호미로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김매기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심경 굴착기 같은 거로 중경을 한다든가, 요렇게 바뀐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다 생략기계화예요. 자연강에 의존하는 것들을 관수시설 같은 거 이용한다든가, 요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생략기계화 사례다.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식재배라는 거 다른 데다 묘목 같은 거 심었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심는 걸 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동해서 묘목 같은 거 여러 데다 키웠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있다 밭에다 이렇게 심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심는 걸 다 이식재배라고 그래요. 요거 이제 효과가 뭐냐면 생육 촉진 및 수량도 증대하고, 토지 이용률도 증대하고, 숫기도 단축되고, 뿌리 활착도 증대된다.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거니까 여기다 바로 해서 이렇게 옮겨 심으면 뿌리 활착도 증대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지 이용도 증대한다. 만약에 여기다 묘목을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다 다른 작물을 이렇게 심는다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벼 같은 경우에 여기다 모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다른 걸 갖다 밀이나 보리 이렇게 심어 놓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률도 이렇게 증대된다. 이식재배 했을 때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쪽 파트, 이제 재배 관리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쭉쭉 한 번씩 읽어보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게 조금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쭉 체크해 놓으시고, 굳이 그렇게 막 열심히 안 외워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조금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번 시간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배관리도 시험이 간간히 한 문제씩 나와요.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고, 뭐 비닐 멀칭에 뭐 효과가 아닌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자큐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파종 방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